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로 인해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기온이 8도에서 11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더불어 옷차림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이 21도, 포항과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은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하천 정비를 하면서 홍수 예방보다는 꾸미는 데 치중해 수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 포항 냉천 고양의 강 정비 사업 현장은 이번 태풍에 또다시 파헤쳐져 수십억 원의 세금을 물살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남쪽 5천억을 관통해 영일만으로 유입되는 냉천은 25호 태풍 콩네이의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인 8.2km 고양의 강 정비 사업, 내년 초 완공을 앞두고 곳곳에 생채기를 드러냈습니다. 황토물을 일으키며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실어 나르는 자갈은 수십억 원의 세금입니다. 2년 전 태풍 차바와 피해는 판박이, 차바 피해 복구에 포항시는 공기 연장과 함께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비로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습니다. 시간과 예산을 2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자갈밭을 목격한 시민들의 마음은 쓰립니다. 비가 많이 오면 또 떠내려가겠지요. 이거 예를 들어 공사 시작할 때부터 떠내려가고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해도 결국은 이거 한 해 한 번씩 이러면 낭비잖아요. 포항 북쪽 흥해읍 곡강천에도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하천 정비를 했지만 태풍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야구장 인조 잔디는 1년 만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됐습니다. 홍수에 약한 시설인지 뻔히 알면서도 인조 잔디를 시공한 겁니다. 복구 공사는 피해 방지가 우선입니다. 이번 보수 공사를 할 때 좀 더 강한 공법으로 해서 원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포항과는 달리 경주에서는 이렇다 할 하천 피해가 없었습니다. 형산강 중류인 경주 서천에는 갈대나 나뭇가지 등 부유물만 치웠습니다. 서천 둔치에는 가로등과 벤치 외에 물 흐름을 방해할 시설이 없어 태풍이 지나고 하루나 이틀 후에는 본래 모습을 되찾습니다. 경주시는 둔치에 그라운드 골프장과 바닥 분수를 설치할 계획인데 미관보다는 물 흐름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시설들은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주 소규모로 꼭 필요한 시설들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과 달리 지방 하천은 단체장에게 위임되다 보니 수해에 약한 시설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시구마다 자기들 고집대로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량이라든지 이제 보라든지 그런 시설만 저희들이 이제 하고 또 시군에 다 위임돼 있다 보니까. 수해를 확인하고도 냉천에는 물살에 약한 보도블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방제를 소홀히 한 거칠의 하천 정비가 수해를 부르고 세금을 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의회는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벌여 제19 감싸기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0일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야기하는 주차 공간 부족과 홈페이지 개편 후 실시간 자료 업데이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의회 사무국 세출 예산 26억 원의 결산 심사에서는 대부분이 집행 잔액이므로 예산 편성부터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포항시 의회의 첫 행정 사무감사는 17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세계 최대 두께인 700mm 슬라브의 상업 생산을 기념하는 초도 출하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10여 년의 연구 끝에 올해 개발한 연속 주조기로 최대 700mm 두께의 철강 반제품인 슬라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종전의 유럽과 일본 철강사의 600mm를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700mm의 슬라브는 압력 용기와 조선, 해양 구조용 등 고부가 가치 소재로 쓰이며 특히 최대 233mm 두께의 후판재를 생산할 수 있게 돼 포스코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올해까지 결정해야 하는 최종 후보지 선정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31일 국방부에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공항 이전에 드는 사업비 관련 내용과 옮겨갈 곳에 어떤 지원을 하고 기존 공항터는 무슨 용도로 쓸지를 담았습니다. 공항을 어디로 옮길지 결정하기 전에 마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방부는 공항 이전에 얼마나 쓸지 대구시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한 발을 뺐습니다. 공항이 옮겨갈 군의와 의성이 대구시 계획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대구시의 자료를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무조정실도 대구시와 국방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대구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방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대구시 사이의 더딘 진행 과정이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달째 검토 결과를 대구시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이고 이런 지적에 따라서 12일부터 협의에 들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답답한 쪽은 대구시지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렇게 가다가는 대구시의 원래 목표인 최종 후보지 선정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시교육 전문가들은 남은 한 달 동안 기계적으로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양치기나 갑자기 학습 시간을 늘리는 벼락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히는 데 주력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어떤 시험 영역이 중요한지 파악하고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에 나온 EBS 연계 문제와 출제 경향을 분석해 수능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는 기가급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 공원 등 135곳에 설치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무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시정과 관광 홍보, 재난 알림 서비스, 맛집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무선 인프라를 통해 수집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관광 상품 개발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영남대학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측근들이 재단을 계속 장악하고 있어 갈등과 내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남대를 원래 주인인 대구와 경북 시도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고 수많은 교수와 직원들은 박근혜 재단에 벌벌벌벌 떨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영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동문회가 재정 적자 진상을 밝히고
박근혜 재단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갇힌 신세가 됐지만 영남대 재단은 아직 박정희, 박근혜 분열의 그늘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재단이 다시 대학 들어와서 과거 30년 전의 파행을 다시 겪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비민주성에 대해서 알려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남대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영남대를 원래 주인인 대구 경북민에게 돌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남대학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구대학하고 청구대학이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유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출연해서 만든 밀립대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설립 취지대로 그 다시 시민의 품으로 이제 돌려주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제 타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남대 교수협의회 직원노조를 포함한 대학 구성원들은 영남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함께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국정감사에도 영남대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갑상선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준당 김종은 의원은 원전 사고 발생 후 갑상선 방호약품을 배포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을 사전 배포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다른 10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 원전 사고 때의 대피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현행 약품의 배포 방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프랑스와 일본, 캐나다, 영국에서는 이미 사전 배포를 시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경주 방패장 건립 후 방사선량이 낮은 폐기물을 처분 관리하는데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경주 방패장에 중준위 방패물은 단 한 건도 처분된 사실이 없으며 전량 저준위와 극저준위 방패물만 저장하는 등 명품 쓰레기통으로 전락했다면서 처분된 방패물 중에는 라돈 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패물이 45%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인 요즘 연중 등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맘때면 산악사고도 함께 늘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잠시 후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올라옵니다. 이 50대 남성은 산을 오르다 갑자기 심장이 멈추며 쓰러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3일 청송군 안덕면에선 70대 남성이 산행 중 다쳐 역시 헬기로 이송됐고 상주시 화서면에선 버섯을 채취하던 60대가 조난당했다 구조됐습니다. 단풍철 가을 산행이 시작되면서 최근 열흘간 경북에서만 70여 건의 산악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초보다 20건 이상 급증한 건데 실제 전체 산악사고의 40% 가까이가 가을철에 일어납니다. 10월 중순부터는 단풍이 본격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산행객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산 시간을 정해서 산행해야 하며 체온 유지를 위하여 여벌의 옷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을산은 낙엽과 이슬 등으로 지면이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등산화와 지팡이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소백산, 월악산 등의 정상부가 20%가량 단풍이 든 가운데 10월 말쯤엔 단풍 절정기에 접어들겠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국내에 서식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해조류인 아시아 손말이 울진에서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태호 조선대 교수는 아시아 손말이 울진과 경남 고성, 전라도 등에 생육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월로 환경생물학회지에 미기록 해조류라고 보고했습니다. 아시아 손말은 바닷가에서 3cm까지 실타래처럼 엉켜 자라며 몸은 한 개 세포열로 구성돼 직각으로 작은 가지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이 펼쳐집니다. 울진해경은 지자체와 함께 이달 말까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정원 초과 여부, 영업시간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모든 어선과 수상 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 운항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 태풍으로 도로가 20m까지 솟구칠 만큼 심하게 파손된 경주시 양분면 도로는 복구에만 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건설 당시 인근 지역이 연약 지반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가 엿가락처럼 휘면서 20m까지 솟아올랐습니다. 비탈면에 설치된 옹벽도 토사와 함께 우수수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비에 산사태가 나면서 200m 구간의 도로와 옹벽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다른 곳처럼 낙석이 떨어지지 않고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져 집안 자체가 밀리고 꺼지는 드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는 2년 전 태풍 차바 때도 붕괴 위험으로 도로가 통제됐던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일대 지반이 점토 등으로 이루어진 연약 지반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산을 깎아 도로를 낸 것이 산사태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라는 겁니다. 전부 다 거기 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흑산이면은 거기는 깎으면 안 돼요, 밑에를요. 깎아가지고 공사하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깎지 말고 거기는 터널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무너진 옹벽 사이사이에서는 손으로 흐트러뜨릴 수 있을 만한 점토층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 논란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일대가 단단한 안반층이 아니어서 터널을 뚫기도 여의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흙들이 우리가 그 흙을 까낸다 그러는데 절취하는 흙들이 암반이어나야 터널이 가능합니다. 암 그대로 단단한 암이나야 가능하고요. 암반이 아닌 구간에서도 터널을 뚫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소규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2년의 경과기간이 지남에 따라 앞으로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 보통, 등회 등급이 아닌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미검사 표시는 등급 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돼 5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됩니다.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 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규모는 114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일본산이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은 459건에 금액은 114억 원에 이릅니다. 품목별로는 멍게로 알려져 있는 활우럭 생이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활가리비 75건, 활참돈 74건, 활낙지 71건 순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기온이 8도에서 11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더불어 옷차림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이 21도, 포항과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은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